남에게 너무 잘해줘서 손해를 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양보를 잘해서 호인이라고 칭찬받았지만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인생을 사랑했고 치열하게 인생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타인과의 인간관계입니다. 때로는 이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대체로 너그러운 사람은 5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관대합니다. 관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당하더라도 웃고 용서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약속을 깨는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다 흙탕물을 쏟아내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화를 내며 분노하겠지만 오늘 운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둘째,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일을 진행하려고 집착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려고 한 가게가 있는데 닫혀 있거나 구매하려는 상품이 품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직원에게 따지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셋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실수로 건드려서 손해를 입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화를 내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들은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하기 싫은 일을 질질 끌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즉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컨트롤합니다. 넷째, 경쟁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면 반박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타인이 트집을 잡거나 자신의 발언이 부정된 경우에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묵묵히 받아들이려 하며 상대방의 의견이 대립을 한 경우에도 상대에게 양보합니다. 다섯째, 재물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적은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 않거나 회식 자리 내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방 자리를 뜨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신이 먹은 것만 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그러운 사람은 자신이 술과 안주를 잘 먹지 않더라도 해당 자리 내에서 결정한 대로 금액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 쇼펜하우어의 말 속에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불행은 일반적으로 규칙이다. 우리 인생의 직접적인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목적에 부적절한 것이다. 삶의 끝없는 고통, 세상 어디에서나 가득 찬 고통을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순전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영원한 것이지만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좁은 한계에 갇혀 있다. 모든 각 개체의 불행은 예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불행은 예외가 아닌 규칙이다. 얼마나 고통이 없었는가가 행복의 척도다.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는지는 그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즐겼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통이 없었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동물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보다는 더 견딜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행복과 불행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도망치려 하기도 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물질적인 기초는 모두 육체적 쾌락이나 고통이다. 이러한 기초는 매우 협소하다. 그것은 건강, 음식, 습기와 추위로부터의 보호, 성적인 만족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의 부족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동물 이상으로 실제적인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강화된 신경계가 모든 쾌락의 감각뿐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동물의 감정보다 얼마나 더 격렬한가? 인간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격렬하게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은 건강이나 음식, 보호할 장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생각하므로 모든 일이 크게 중폭되어 나타나기에 이를 통해 걱정이나 두려움 또는 희망이 생겨나는 경우 실제의 행복이나 고통보다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은 언제나 현재 실제의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뿐이다. 말하자면 동물에게는 반성작용으로 즐거움과 고통을 담아두는 응축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기억과 예견을 통해 그것을 축적할 수 없다. 동물은 고통을 되풀이해 계속 겪어도 현재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다. 그마저도 고통이 차례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통을 느끼며 그것을 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물은 부러울 정도로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은 반성과 그것에 의존하는 다른 심리적 작용 때문에 동물들이 갖는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요소에서 더 발전해 행복과 불행이라는 더욱 진화된 감정을 가진다. 그 결과로 때로는 치명적이기까지 한 환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다. 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고 소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종 너무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오만함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결국 그는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당신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공손함의 한계를 넓히려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무언가를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는 도둑 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안갚음을 하려 할 것이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탈리아 속담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 그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개도 너무 큰 친절만 베풀면 얌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고 그가 하인이라면 바로 내쫓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친해지더라도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지킬 선을 지킵니다. 그러나 무례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영역에 마구 흑발로 들어와서는 자신이 마치 나를 하인처럼 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처럼 사귄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관계에서도 서로를 혼동하지 않는 주의와 배려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로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의견에 반박하지 말고 말은 삼가자. 다른 이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는 모든 부조리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며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호의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말은 삼가야 한다. 그 말로 인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은 감정이 쉽게 상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듣고 짜증나게 하기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두 사람의 바보가 이야기하는 코미디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야 한다. 돌멩이를 바꾸지 못하듯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용을 지니는 것이 유용하다.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을 지니면 다툼과 싸움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개성이 제 아무리 최악이거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해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개성을 영원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인간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자
다른 사람에게 죽음과 생명을 건 전쟁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의 본질적인 개성, 즉 다시 말해 도덕적 성격, 인지 능력, 기질과 인상 등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본질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그는 우리를 필멸의 적으로 여기고 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나 하면 우리가 불변인 그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의 생존권을 인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주어진 개성으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의 유형과 본질이 허락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의 개성이 변화하기를 바라거나 있는 그대로의 개성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특정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영원히 피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은 행운하라 할 수 있다. 사람을 견디는 법을 배우려면 무생물을 상대로 자신의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무생물은 역학적 물리적 필요에 의해 완강하게 우리의 행동에 저항한다. 그러한 기회는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인내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것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길 위에 굴러온 돌멩이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소중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즉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과 아무리 먼 이야기일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의 관심을 빼앗겨 그 이야기의 주제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해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그 어떤 이야기라 하더라도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허영심에 맞지 않으면 이유불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감정이 상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의 자아를 상하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자아만 중요하지 다른 그 어떠한 것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이의 이야기가 참된 것인지 아름답고 우아하며 재미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달을 감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조금이라도 그들의 하찮은 허영심에 상처를 줄 법한 일이거나 그들의 자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의 그러한 연약함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발을 밟혀 낑낑거리며 울어대는 강아지와 같다. 또는 상처와 혹으로 가득해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하는 환자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특징이 너무 심해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마음과 이성이 드러나거나 혹은 충분히 감추지 못하면 당장 그 모욕감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곧바로 모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대체 왜 그들의 분노와 미움을 샀는지 헛되이 고민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은 그들의 주관성 덕분에 그들은 쉽게 아첨하기도 하고 쉽게 마음을 얻기도 한다. 그들의 판단은 쉽게 뇌물로 사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계급이나 무리에 유리한 발언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의지가 인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다가 연약한 지성이 전적으로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잠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일과 관련 짓고 어떤 생각이든 곧바로 자신과 관련해 생각하는 가련한 인간의 주관성을 입증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는 위대한 천체의 운행을 보잘것없는 인간과 연관짓고 하늘의 혜성을 지상의 분쟁이나 천박한 일과 관련 짓는 점성술이다. 이 점성술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심지어 아주 오랜 옛날에도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 내 판단을 믿게 만들려면 냉정하게 말하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판단을 믿도록 하려 하는 사람은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고 거침없이 말해야 한다. 격렬한 행동은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냉정한 성격을 가진 이성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 그러한 판단을 했다고 여길 것이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것은 의지이지만 지식은 부차적로 부과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열정적인 모습은 의지의 흥분이 단순히 판단에서 나온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판단이 흥분한 의지에서 생긴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분노나 증오를 말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쓸모없고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하며 우스꽝스럽고 비열하고 천박한 일이다. 그러므로 행동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노나 증오를 보여서는 안 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나 증오를 드러내는 일을 완벽하게 피하면 피할수록 그 행위를 더욱 완벽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고 타인의 이해력에 맡겨라.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는 처세의 오랜 원칙은 자신이 말한 것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타인의 이해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분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는 말은 감정에 호소해 이야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원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밝혀지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손한 태도와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무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타인의 견해는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면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실제로 불행하거나 행복의 원천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느 정도의 비율과 상관없이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의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다른 이들의 치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에 좌우된다면 그들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라. 대중이나 사회에서 불합리한 일이 이야기되거나 문헌에 기록되어 호평을 받거나 적어도 반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 절망하거나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재검토될 것이고 다시 조명되고 논의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 문제가 어려운 정도만큼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뛰어난 사람이 본 즉시 이해한 것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야 한다. 그동안은 물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올바른 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탑이 있는 도시에서 혼자 올바른 시계를 가진 사람과도 같기 때문이다. 오직 그만이 올바른 시각을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조차도 잘못된 도시의 시계에 맞추어 생활하는데 말이다. 자화자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적절하고 좋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화자찬에 빠져서는 안 된다. 허영심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지만 공덕은 흔히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자신을 칭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모두 사물의 부조리를 통찰하는 이성과 인식이 결여된 허영심 때문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자화자찬은 권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그러움의 한계와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의가 계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의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주어지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충분히 견딜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할 때 작은 것에서도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타인과의 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인생을 견디는데 조금의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관계의 고통을 극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혜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